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초월입니다. 네, 저는 타로 운세도 봐드리고 또 사주 운세 봐드리는데, 사주에서는 이 띠 운세 봐드리고요, 또 일간으로도 이 개미년 운세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획으로 신살 혹은 이 귀인이 되겠습니다. 귀인으로 대박 날 수 있는 사주 가르쳐 드립니다. 내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냐를 한번 이렇게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세력 잘 보시잖아요. 자, 그래서 신살 위주로 본다, 귀인 위주로 본다, 귀인도 신살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 계묘년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 물상으로 보면 이 땅에서 딱 이렇게 꽃이 풀이 자란 모습, 여기다가 이슬이 맺힌 모습, 거기다가 이렇게 막 비가 좀 살살 내릴 수도 있는 그런 물상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묘목, 특히나 이 묘목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묘술합을 한다, 그리고 유금이 있다, 이런 분들, 이것을요 철쇠 계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철쇠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철쇠, 자물쇠, 계금, 내가 연다, 자물쇠를 열었다 잠갔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에 이걸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데 아니면 특히나 요거 하나, 요게 좀 더 술토 개띠분들이 조금 더 적용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운에서 이렇게 묘가 다가왔을 때 이것을 철수의 계금이라고 하는데, 권한이 생기고 승진이 될 수가 있죠. 네, 이러면서 내 명예 운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신다 그러면은 내 자리가 조금 이제 빛나게 되는 거예요. 명함 바꾸는 겁니다.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약간 승진이라든지 사업하시게 되면은 이것이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간판이 좀 반짝반짝 빛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묘술합의는 특히, 묘는 아침이고 술토는 이 저녁이잖아요. 요렇게 책임질 일이 많다. 이것도 진토에서 이거 유금까지가 아니고, 묘술도 육합이잖아요. 육합.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서 미소 짓게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승진하고 확장하니까. 근데 어때요? 모든 귀인이나 이 살에는 다 긍부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의 책임이 막중해지죠. 책임 막중해지니까 여러분들 바쁘죠. 그럼 건강 챙겨야 되죠. 예. 누구를 구해주는 것, 열쇠를 연다라는 거잖아요. 무언가 갇혀있던 것, 그런 것들이 열린다. 내가 볼 수 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당직을 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자리 잘 지켜야 되죠. 사인해야 되죠. 나를 지켜보는 CCTV도 있을 수 있으니, 내가 CCTV를 볼 수도 있지만 나를 지켜보는 CCTV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내 책임이 막중하다. 내가 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제해주는 일, 밝게 해주는 일, 타로 명리하시는 분들도 괜찮겠죠. 그리고 살리는 일, 의약업, 창고를 여는 일, 여러분들 사업하시면 공장이 하나 더 늘어난다, 내가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누군가를 이제 도와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명예운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새 계금. 그러니까 이 술토 주로 가지신 분들이 좋고, 그 다음에 유금 가지신 분들 좀 세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묘요수를 다 가지고 있는데 또 묘목이 온다 그러면 요거는 100%입니다.
절세계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할까요? 복성귀인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귀인이네요. 사실 이 복성귀인이라는 것은요, 뭐 갑목이면은 인목을 봤다, 을이면은 축, 이렇게 거꾸로 가는데, 여러분들 이 2023년도 개묘년에는 묘잖아요. 묘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우리 개수분들 좋다라는 거예요. 개수분들 안 그래도 이 식신, 비견 식신이 이 용신으로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겠죠. 복성기는 좀 편안하다, 재미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성운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뭐 결혼 원하시는 분들은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좀 안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에 묘목을 가지고 계셨다,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이 또 이렇게 묘목이 온다 그러면은 뭔가 이 자리, 내 자리 위치, 직위, 직급 상승이 될 수 있는 운이겠죠.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승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될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볼 수 있다. 좀 안정이 된다. 여러분들 뭐 집이 매매가 돼야 되고 뭐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있죠. 자식이 안정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복성귀인이라고 한다. 자, 기해수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돼요. 이제 개수가 묘목을 보고 또 개묘년이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와 손잡아야 되고, 여기서는 무토를 불러오는데요. 예. 이성운이 있다. 그리고 관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이 합인데, 여러분들이 이 합이 오면은 기분이 좋죠? 아까 말씀드린 이 묘술이라는 것은 육합이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합입니다. 근데 저는 철쇠, 계금, 요런 어떤 승진수, 좀 더 사회적인 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합인데, 합에는 삼합과 방합이 있습니다. 삼합, 방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합은 역시나 이 해묘미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해자축 뭐 요렇게 좀 떨어져 있거나, 뭐 해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해만 있거나, 아니면 미만 있거나, 돼지띠이거나 양띠이거나 요럴 때, 아니면 조건이 또 있는데 여기서 축미 충을 맡고 있거나, 그렇죠? 여기 갔죠. 축이 있어가지고 이 합이 그리웠던 분들, 합이 그리웠다라고 하는 분들. 왜 합이 그립냐? 이렇게 축만 있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거칠고 뭔가 좀 척박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뭔가 바쁘고 항상 누군가와 대면해야 되고 충돌해야 되고 이런데, 이제 합이 오면은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는, 도와주는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해충이 있었다,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니면은 뭐 잠이 원진이 있었다, 이런데 묘가 이렇게 쫙 들어옴으로 인해서 요것은 어떤 삼합의 완성이 돼가지고 요렇게 있어도 되고 요렇게 있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오랫동안 안 팔렸던 매매, 요런 거, 매물, 요런 거 매매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꿈꿔왔던 거, 정말 공들였던 거, 오랫동안 최소 3년, 뭐 12년까지 공들였던 것에 대한 완성. 그리고 이 묘라는 건 만들어진 목기운이기 때문에, 목기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미 만들어져서 온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시작하면은 대기업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내가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이게 장성살이기 때문에 사장이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윗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들,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데가 됐다.
다만 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사주에 충형이 많은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 어렵게 설명하자면 또 굉장히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가 있는데 해묘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해충이나 아니면은 운에서 뭐 진토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오고 또 해묘가 오고 그래서 이 목 기운이 좀 용신인 분들 그래서 삼합으로 이루어지는 큰 목, 사회적인 거 이상적인 거, 수직적인 거,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합 봐야죠. 방합, 목이 그리웠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이야기해서, 호랑이 글자가 있었다. 아니면은, 용 글자가 있었다. 진토. 그런데 내가 인신충을 맨날 당하고 있었다. 진술충을 당하고 있었다. 요런 분들은 이 묘목이 요렇게 와줌으로써 단단해진다. 목을 주로 용신으로 쓰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단단해진다라는 거는 내 밑에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거고, 윗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십성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좋고요. 또 귀삼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축토라는 글자가 있고 인목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 묘목까지 와버리면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귀해진다. 명예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진사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분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거는 지망살이라고도 하죠. 무언가 계속 그물에 걸리는 듯한 그런 모습. 이런데 묘가 맞으면 여기서 힘을 받아서 이 화의 기운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분들. 이 지망살이 있었는데 묘목이 그리웠던 분들은요, 어떻게 되냐. 이제 일 처리가 잘 된다. 확장한다. 내가 발산한다. 공연한다. 무대에 선다. 활동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죠. 자, 재밌어요. 우리 이제 괴강살 있는 분들이 아주 좋아요. 괴강살 있는 분들은 뭐냐? 자, 괴강살 먼저 봐야 되겠다. 무, 경, 임. 요런 분들 중에서 무진 이런 글자가 있고, 무술, 역시나 경진, 경술, 그 다음에 임진, 임술, 이것을 괴강살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운에서 이렇게 묘목이 쑥 왔네요. 바람 불듯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묘술 합 와서 좋죠. 그리고 무진, 무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강한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묘목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합해주고 화기운 나와주고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거고, 묘진 이렇게 와주면은 또 이것도 명예로운 일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괴강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거친 삶이고,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다른 데가 아프고 자식이 좀 말썽 피우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서 누군가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높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뭐 자식이 잘못돼 있고 뭐 신경 써야 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약간 법적인 문제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이 묘목이 들어와주면 좀 부드러워진다. 삶의 어떤 그런 윤택함이 좀 느껴진다. 이런 것들. 그러니 여러분들이 활용 방법은 많겠죠. 그러면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텐데 1년 만에 그렇게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1년 동안 윤택하고 부드럽고 좀 안정적으로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경금분들 같은 경우는 경진, 경술 같은 경우는 묘목이 오면 어떻겠어요? 재물운 올라가죠, 일단. 그렇습니다. 자, 임수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천을 귀인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고, 밑에 사람으로부터 어떤 추앙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제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술이 이렇게 붙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철새, 개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술토하신 분들이 이 개띠분들, 양력 10월생들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약간 척박하고 거칠고 메말랐던 그런 삶에 요 촉촉한 묘목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좀 뭐 이성운도 좀 좋아지고 데이트하고 뭐 이런 기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경금 분들이 좀 돈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경금은 이 묘목을 보면은 이게 바로 돈이라는 거거든요. 재물. 이 십성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이에요. 하이라이트가 있죠. 태극 귀인입니다. 이거 지워야죠. 네. 자, 여기다 크게 써보죠. 태극 귀인. 태극이라는 거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우주가 이 무국에서 태극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빅뱅 해가지고 이제 음양이 생겨난다라는 것이 이 태극입니다. 이 태극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주, 그리고 조상,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원. 그러다 보니 윗사람, 조상님, 이런 천살, 사주에 또 천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더욱더 좋다. 그러면은 의외의 횡재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태극기운이 있는 사주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병화와 이 정화를 가지신 분들은요, 이 묘운이 온다는 건 태극귀인이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도와줘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이 귀인이라는 거는요, 별이에요, 별. 그러니까 조상도 되는 건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눈에 띈다. 눈에 띈다. 그러다 보니 잘 될 수 있는 거고 또 조상님의 에너지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뭐냐면 한 번의 시련이 있다. 뭔가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닥치지? 할 수도 있어요. 시련이 이미 닥쳤던 분들은 이제 묘목이 와서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원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사주 원국에 이게 있으신 분들은 더 좋겠죠. 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살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신살을 보는 거잖아요. 자, 신살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 고서에 나온 거, 이런 것들, 특히 신살 이런 것들은요, 왜 생겨났나, 그 원리와 근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교과서적인 부분도 있지만서도 제가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사주 강의에서, 강의라는 거는 여러분들 사주를 하시는 분들 보셔도 물론 좋고요. 내가 내 사주를 볼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묘목 다시 돌아와가지고 병화, 정화 가지신 분들은 태극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시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찬란한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띈다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겠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야 돼요. 특히 어머니 잘 챙기셔야 되고, 어머니 밥 얻어먹으면 감사하다고 용돈 더 많이 챙겨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덕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요, 뭐 사주팔자가 다 다르겠지만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묘목이 온다니까 태극귀인이 오네. 그럼 내가 한 해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풀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이 귀인과 신살의 그 어떤 설명, 신살의 의미,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2023년 개묘년 여러분들 다 부자 되고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